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주는 얼마나 클까?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은 아직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주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천문학자 허블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냅니다. 허블은 외부 은하의 별들로부터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어 보죠. 하지만 예상했던 스펙트럼에 비해서 허블이 관측한 스펙트럼은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물체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허블은 외부 은하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허블이 여러 은하를 더 관찰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금 가까이 있는 A 은하, 조금 더 멀리 있는 B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봤는데 A 은하의 적색 편의보다 더 멀리 있는 B 은하의 적색 편의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색 편의는요, 빠르게 멀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가까이 있는 A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B 은하가 훨씬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허블은 이를 통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 즉 우리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허블은 어떤 물체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은하들이 후퇴하는 속도를 적색 편의량과 관련지어 공식으로 나타내었는데 후퇴 속도는 람다 분의 델타 람다입니다. 여기서 람다는 스펙트럼에 있는 흡수선의 파장이고 델타 람다, 델타가 변화량이죠. 즉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흡수선의 파장이 이런 흡수선들의 파장 값이 있었다면 여기서 멀어지고 있는 은하의 흡수선의 파장과의 차이가 이 델타 람다 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말은 어려웠지만 이 람다분의 델타 람다는 사실 그냥 적색 편의가 얼마나 일어났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해주면 그것이 후퇴 속도라는 식을 나타내죠. 즉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허블은 여러 은하를 관측해서 이 거리에 따라서 그 은하의 후퇴 속도가 어떤지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어 봤습니다. 그렇게 점을 찍어 봤더니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즉, 은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식을 또 식으로 나타내었는데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에다가 이 거리 값을 곱해줍니다. 즉 후퇴 속도는 이 거리에 비례하는데 얼마만큼 비례하냐면 허블 상수만큼 비례하는 겁니다. 자, 이 허블 상수는 최신 연구 값으로는 약 68km/s 메가파섹이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허블 상수가 무슨 뜻이냐면 1메가파섹, 1메가파섹 멀어진 은하는 우리로부터 약 68km/s로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2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겠습니까? 그 2배인 136km/s의 속력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블은 허블 법칙,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이다,
이것이 바로 허블 법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식이죠. 허블은 이렇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로 무엇을 알아냈냐면 우주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과거에 아인슈타인마저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허블의 발견으로 인해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역동적인 상태라는 걸 밝혀내죠. 즉 여기 있는 은하들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주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커지고 있는 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팽창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관찰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외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 중심은 우리 은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은하로 여행을 갈 수 있다 치고 다른 은하에서 바깥의 외부 은하를 보면 관찰자가 있는 은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은하가 이렇게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즉 어디서 관찰해도 은하들은 계속 서로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우주 팽창의 중심은 정할 수 없습니다. 허블 법칙으로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죠. 자, 어떤 은하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은하가 우리가 최대한 멀리 관찰할 수 있는 우주겠죠. 이곳을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지평선 너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까지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리 있는 은하도 우리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우주의 지평선도 계속 멀어지고 있죠. 자, 앞서 말했지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 말은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최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우주의 지평선까지, 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역시 허블 법칙을 이용해 주는데 후퇴 속도에다가 허블 상수와 거리를 곱한 것이 허블 법칙이었죠. 자, 후퇴 속도가 뭐의 속도입니까? 그렇죠. 빛의 속도로 멀어지니까 후퇴 속도 대신 빛의 속도를 넣어주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뭐죠? 그렇죠. R이죠. 이 R을 놔두고 정리를 해보면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정해진 상수 값입니다. 즉, 둘 다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138억 광년이라는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의 지평선은 우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진 곳이다 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이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이 은하는 더 멀리 갔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 약 460억 광년 거리의 우주의 지평선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으로 허블 법칙에서 나온 R은 H분의 C를 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주의 나이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주 끝의 은하가 빛의 속도로 이동한 시간만큼을 바로 우주의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로 이동한 은하가 이동한 시간을 t로 나타내면 우리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허블 법칙도 다시 적어볼까요? 후퇴 속도는 h 곱하기 r입니다. 자, 여기서 이 후퇴 속도는 여기 v, 이 속도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 곱하기 r로 적을 수 있죠. 자, 여기 이동거리 r이나
은하가 이동한 거리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없애주면 결국 이동한 시간은 h분의 1, 즉 허블 상수의 역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 바로 우주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t는 허블 상수분의 1이 나오고 계산해보면 약 138억 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